토트넘 구단 수뇌부들은 만장일치로 엔제 감독을 경질시켰고 엔제 감독은 위약금까지 받으면서 토트넘을 2년 감독하고 떠났습니다. 토트넘 구단 측은 보드진은 만장일치로 변화가 최선의 이익이라고 결론 내렸다. 우리는 지난 프리미어리그 60여 경기에서 승점 78점을 얻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시즌 최악의 리그 성적으로 절정에 달했다. 때때로 부상과 유럽 대항전 우선순위 때문에 불가피했고 유로파리그 우승은 클럽의 위대한 순간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우승 때문에 감정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순 없다. 우리가 내려야 했던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으며 가볍게 내린 결정도 아니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도 아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재능 있고 젊은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스테코글루는 훌륭한 플랫폼을 제공해줬다.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의 미래가 잘 풀리길 바란다. 그는 항상 집으로 돌아와 환영받을 거다. 새로운 감독 선임 소식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라면서 엔제 감독 경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사연은 있겠죠. 근데 그게 인내심 부족이라면요. 네, 토트넘 구단은 지금 계속 메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메뉴는 퍼거슨 감독이 떠난 이후에 한 감독이 3시즌을 맡은 적이 아예 없습니다. 토트넘도 비슷합니다. 포체티노 감독 이후에 가장 길게 감독직을 수행한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딱 24개월. 네, 포체티노 감독은 60개월 정도고 무리뉴 감독은 17개월, 누누산투 감독이 4개월, 콘테 감독이 16개월이었습니다. 메뉴보다 지금 더 심하죠. 이 정도면 토트넘 구단은 인내심이 없는 구단입니다. 명분이 충분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엔제 감독이 도박을 걸었죠. 솔직히 구단이 엔제 감독에게 우승만 시켜준다면 다 괜찮다고 한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엔제 감독의 도박은 지금 토트넘 스쿼드로 2마리 토끼를 잡는 건 불가능하다 였을 것입니다. 콘테 감독도 그 기로에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컨퍼런스 리그 우승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시기에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날씨 변수까지 생기면서 아예 포기하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극적인 4위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었습니다. 후반기는 리그 2위를 했죠. 네, 콘테 감독이 본래 유럽 대항전 성적이 좋지도 않았고 그때 토트넘에 우승 트로피 선물하겠다고 했다간 리그 성적도 처참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엔제 감독은 리그보다 우승 트로피에 사활을 걸었고 로메로와 판더펜을 철저히 관리하는 걸 선택했고 팬들도 감독도 구단도 원하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구단은 그럼에도 둘 다 원했던 거죠. 팀의 상황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도 엔제 감독에게 위약금까지 주면서 경질을 했다는 건 그들만의 이유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엔제 감독에게 우승 외에도 리그 순위가 중요했다면 아니 그냥 어차피 경질될 거 로메로, 판더펜을 더 많이 기용하는 전략을 쓰고 손흥민도 무리한 출전을 시켰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시즌까지 염두에 뒀을 텐데 그냥 떠나고 말았네요. 네, 엔제 감독 3년차가 이어지지 못해서 아쉽냐 혹시 그렇게 물으신다면 선택이란 건 일방적으로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100% 아쉽냐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고 그냥 딱 절반입니다. 엔제 감독의 유연함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고 단점이 너무 잘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보완도 가능하고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신뢰받으면서 3년 동안 이끌게 되면 원팀으로서 성적은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선수 보강을 안 할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손흥민을 캡틴으로서 가장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쉽지 않은 절반은 뭐냐? 네, 손흥민의 활용법이죠. 네, 엔제 감독이 손흥민을 2자릿수 득점을 끊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저를 비롯한 팬들이 가장 바라는 거 하나는 손흥민이 팀을 이끌고 골을 많이 넣는 걸 바라는데 리그에서 페널티킥 포함 고작 7골을 떼었습니다. 부상이 최소화됐다 해도 5년 전 포체티노 감독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죠. 손흥민도 박스 안에 침투하고 득점 찬스를 만들어야 할 텐데 왼쪽으로 치우친 공격은 대부분 팀을 돕기 위한 플레이였을 뿐입니다. 전체 슈팅이 지금 3-9개면 이 정도면 그냥 풀백 미드필더 포지션이죠. 네, 손흥민이 우승을 원했기 때문에 팀 플레이로 다 참은 거지. 득점을 원했다면 엔제 감독의 전술과 완전 상극입니다.
만약 오른쪽에 손흥민처럼 매우 강력한 윙어가 있었다면 손흥민에게 많은 찬스가 왔겠지만 지금 토트넘 자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괜히 브렌넌 존슨이 팀 득점 1위를 한 게 아닙니다. 네, 200억을 주고 영입한 솔랑케 보십시오. 본머스에서 19골을 넣은 선수인데 엔제볼에서 몸빵만 겁나게 하고 고작 9골을 넣었습니다. 엔제볼에 손흥민이 맞춘다는 것 자체가 팬들을 매우 지치게 만들고 손흥민의 폼이 떨어졌다는 평가만 듣게 만듭니다. 손흥민은 몸 상태가 매우 좋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현재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브렌트포드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영입된다고 봤을 땐 손흥민과 꽤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바이아웃 금액만 준다면 바로 영입되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결단만 지금 중요한 상황이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상대 전술에 맞춰서 유연하게 전술을 구사하고 전환 중심의 축구와 빠른 역습을 원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도 공격수 3명이 넣은 골이 50골입니다. 득점수 자체도 리그 상위권이었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팀인 거죠. 선수 퀄리티가 B클럽보다 떨어지는데도 골득실도 플러스 과부였습니다. 손흥민이 이 전술에 포함되는 순간 공격적 활용도는 극대화가 되고 슈팅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챔스를 병행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필수라서 손흥민만으로도 팀이 운영도 안 되고 어느 팀을 가더라도 관리를 받으면서 출전해야 합니다. 아니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유연한 감독인 만큼 손흥민을 득점에만 집중시키는 전략으로 넣는다면 살라처럼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캡틴 문제도 있으니까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부임 후에 나이와 상관없이 손흥민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시한다면 한 시즌 기대감이 생길 것 같고 전혀 다른 팀을 이끌려고 한다면 손흥민은 남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우선 해외 언론은 매우 좋은 영입이라고 말합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프랭크 감독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전체 임금 대비 성과 매 시즌 2위다. 선수 능력보다 팀을 만들며 성과를 냈다. 가장 유연하게 전술을 바꾸는 감독이기도 하다. 토트넘에 오면 더 많은 돈을 받는 선수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좋은 사람 프랭크 감독은 비판, 격려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다면적인 인물이고 선수들을 몰입시키는 데 능하다. 토트넘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감독이다. 프랭크 감독은 데이터와 통계를 다루는 데 능숙하다. 상대에 맞춰서 전략을 조정하는 현대적인 감독이다. 선수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각자 실력을 합친 것, 그 이상을 만들 수 있다. 전반적인 선수 관리 능력도 레비 회장에게 매력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구단과 새로운 감독, 손흥민 심리적으로 묘한 대치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지켜봐야만 알고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손흥민을 합리적으로 적극 활용할 거라고 할 것 같죠. 네. 토트넘이 한국에 오는 건 확정이기 때문에 그때 손흥민의 위상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긍정적으로 보시죠. 네. 손흥민은 엔제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은 이 구단의 궤도를 바꿨다. 첫날부터 우리를 믿었고 단 1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해냈고 이 구단에 수십 년 만에 최고의 밤을 안겨줬다. 우리는 그 기억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당신은 내게 주장직을 맡겼다. 내 커리어에서 가장 큰 영예 중 하나다. 당신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던 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특권이었다. 당신 덕분에 더 나은 선수이자 사람이 됐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당신은 영원히 토트넘 호스퍼의 전설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만의 정기 묻어나죠.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 무리뉴 감독이 경질됐을 때보다 훨씬 더 길고 진정성 있게 글을 남겼습니다. 분명 손흥민에게도 이 경질은 심경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프로의 세계죠. 이 결정은 매우 쉽습니다. 손흥민이 트로피를 받을 때 박수를 더 힘차게 쳤던 레비 회장인데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팀의 핵심이고 캡틴 선수를 외면한 채 사전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후에 손흥민도 SNS를 통해서 접했다면 당장이라도 팀을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비하인드로 손흥민의 멘탈을 관리하고 트러블이 발생되지 않을 조치를 하고 이 모든 결정이 된 거라면 손흥민에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인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